한 조각 케이크 레슨. 자, 이번 시간에는 지오콘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오콘 공법은 우리 집안 보강, 집안이 침하됐을 때 보강하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장, 토목 구조물, 그 다음에 대형 기계 밑에, 그 다음에 건물의 학교, 이러한 곳에 일부 기초가 침하된 부분에 쓰는 공법입니다. 자, 보시죠. 시멘트 계열의 이제 집안 보강의 문제점은 주입량 및 주입 범위가 정확한 제어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협성 공간, 그건 기계가 진입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 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인접 구조물에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 집안 보강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콘이라는 것은 실제로 반석 기초라는 곳에서 개발된 것인데요. 네, 물질의 주입량 및 주입 범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고 협상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그 공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집안 보강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릴 때 집안이 약하게 되면 건물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주로 기우는 부분은 어디냐면 코아 쪽에 그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건물이 기울게 됩니다. 왜 기우냐면 집안의 지지력이 약할 경우, 그럴 경우에 점토질 집안 아니면 건물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울 때 침하게 되겠죠. 기우뚱 아파트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기초는 우리 시공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언더피닝 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건물이 기울게 되면 이제 건물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과 공사비가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지오콘이라는 부분을, 이제 지오콘은 말 그대로 그냥 안쪽으로 그 땅 속으로 콘 형태의 시멘트 계열, 그러니까 시멘트를 주입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압 분사로 그냥 뿜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집안이 복원되거나 건물이 들어 올라가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물을 바로 세울 때는 그 건물의 기초까지 굴착해서 건물의 기초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재킹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한 공법은 주변에 인접 그 대지에 아주 넓은 범위가 있으면 관계없는데요. 범위가 좁고 그럴 경우 기계가 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공법입니다. 말 그대로 간단해요. 건물 주변에 그 기초 부분에 구멍을 파고요. 그 구멍이란 말은 약 5cm 정도의 구멍을 파고 심지어는 2cm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초고압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 반력에 의해서 건물이 복원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 자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법의 적용 대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 지내력이 부족한 빌딩의 건물의 기초 보강입니다. 그래서 보강이란 말은 기존 건물이 먼저 시공되어 있고요. 어떠한 이유로 건물이 기울거나 한쪽이 침하된 경우 보강한, 그러니까 지내력을 보강하기 위해 적절한 공법입니다. 두 번째로 통로 박스 및 공동구의 기초 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로입니다. 관로. 공동구란 말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배관이 지나가는 지하에 있는 박스입니다. 전기배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신 배관. 그러한 박스가 일부가 집안이 연약한 부분에 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관로의 기초 보강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건데요. 정축 빌딩의 기초 보강입니다. 정축 빌딩은 수직으로 2계층이 올라가면 하중이 더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중이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지내력이 약한 부분은 건물이 침하거나 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이러한 기계를 지하층 기초 밑에까지 진입하고 거기에 기초에 구멍을 뚫은 후에 기초를 보강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장비가 진입이 잘 안 되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주 작은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 1m, 1m 정도의 기계가 있으면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토목 구조물의 기초 보강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토목 구조물은 우리 그 교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교대 부분에 기초 보강이 많이 있습니다. 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작업자가 기초에 구멍을 뚫고 지금 오렌지색이네요. 오렌지색의 어떤 그 지오콘이란 물질을 집안 하부에 직접 그냥 주입하는 겁니다. 그냥 주사하듯이 우리가 주사 맞듯이 그냥 쏘아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집안에 존재하는 공극을 그 압력, 팽창 압력으로 이렇게 동시에 집안 보강을 같이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 보강을 요하는 집안 기초 하부를 약 0.5m에서 1m까지 주입가는 약 1.2cm네요. 그러니까 주입가는 주사 바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입가는 약 12mm, 1.2cm의 그 주입관을 0.5에서 1m 아주 표토, 그러니까 표토 기초 하부에 약 0.5에서 1m 정도로 그냥 천공을 합니다. 천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천공된 부분에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입된 물질은 흙 속에 공공을 채우고 그냥 순간적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그 팽창하면서 반력, 빨간색 왼쪽 보세요. 빨간색 그림처럼 기초가 복원이 되는 겁니다. 복원이란 말은 그 침하됐던 부분이 반력으로 오렌지색이죠. 이렇게 밑에 그 풍선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을 주입하게 되면 상대적인 반력이 생겨서 부풀어 오른 거죠. 자, 이 원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뭐 필러를 맞다 생각합시다. 피부에 주사를 주고 주사를 꽉 주면 순간적으로 주면 어찌 됩니까? 피부가 부풀어 오르죠. 그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물질을 집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부풀어 오는 것은 실제로 건물의 기초가 복원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공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의 원리는 저 지금 지오콘 주입 장비가 있네요. 그 주입 장비가 있고요. 압력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오콘 물질을 갖다가 아까 오렌지색 물질이죠. 그래서 주입 건이란 말은 그냥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쏴버립니다. 물론 너무 많이 쏘면 반대로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평을 레벨을 동시에 잽니다. 그래서 주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기초가 복원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평계가 있겠죠. 그 수평계 주로 레이저 레벨 같은 걸 요새 많이 씁니다. 그 레이저 레벨을 통해서 실제로 그 기초가 수평이 맞는지 복원이 제대로 되는지 주입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복원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지오콘 주입 장비의 공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 공법에 이제 지오콘이라는 그 물질을 집안에다가 주입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공극이 메꿔지고 그래서 공극이 메꿔지고 그 반력 상대적인 반력으로 빨간색 보이죠, 그죠? 팽창한다는 거. 공극이 일단 메꿔지면 진해력이 확보가 되고 그 확보된 진해력이 이제 더 많이 주입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공극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팽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용 원리는 집안의 공극을 메꾸고 진해력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주입을 하면 복원이 된다. 이 개념,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팽창하는 물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서 공극을 메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주 성분은 고밀도 고분자 팽창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시중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주사기로 이렇게 쭉 쏘아버리면 팍 우레아폼처럼 퍼지는 게 있죠. 그런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우레아폼은 뭐냐면 우리 단열재 쓰는 그도 있고요. 균일이 생기면 그쪽에
물질이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팽창한 거죠. 물질의 성분은 주로 그 폴리에스테르, 폴리이란 물질인데요. 그래서 주로 부재료가 배합돼서 실제로 팽창하는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물질의 저항성은 해수에 안전하고요. 석유, 그 다음에 벤젠, 기타 오일, 가솔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 않는다. 그런데 녹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겁니까? 메탄올이나 아세톤 이런 것들은 불안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물을 복원할 때 또 너무 많이 들어 올릴 경우에 이 지오콘의 그 물질 자체가 조금 풀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연구의 대상인데요.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팽창제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오콘 물질의 메커니즘에서 한 번 더 보시면 고반응 메커니즘은 이제 그 폴리올이죠, 그죠? 폴리올. 그렇게 되는 혼합 고체입니다. 그래서 발포 반응은 화학식인데요. 중요하진 않지만 화학식은 보시다시피 가수, 발포, 가교 이렇게 돼 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물질은 불투수청,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물과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거의 매일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오염 물질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 주입된 후에 영구적으로 수축, 팽창, 열화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소한 공간에도 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 차수 및 진동 방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주입량 및 주입 범위를 정확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주입했을 때 너무 많이 주입했을 때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주입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연약 집안이 심도가 깊을 경우에는 치마가 또 한 번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이 공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주입을 하고 경과를 봅니다. 그리고 약 한 15일경에 다시 왔다가 이 복원이 이루어지는지, 더 이상 추가 치마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제가 공법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 보시면 압축 강도를 보시면 몰탈은 약 해배당 90톤 그 정도 받는 겁니다. 해배당 90톤 정도 되면 메다 제곱당 90톤이에요. 그럼 약 안반 수준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하는 모습이죠. 좌측 그림은요. 예. 그다음 시공 순서를 보죠. 첫 번째 장비 설치 및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집안 보강하는 부분에 지금 그 구멍을 뚫습니다. 약 아까 10 몇 밀입니까? 12mm니까 약 15mm에서 20mm 정도 되는 그러한 구멍을 뚫죠. 지금은 16mm 정도 뚫습니다. 16mm 여러분들 자를 한번 옆에 보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입관 삽입 및 그 레이저 레벨, 주로 레이저 레벨을 보면서 그 주입량을 체킹하겠죠. 그래서 그 레이저 레벨을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네 번째로 그 물질, 지오콘 아까 팽창 물질이죠. 그런 팽창 물질을 주입하게 됩니다. 주입 간격은 적절한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마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약 1m 간격으로 쭉 하게 되죠. 약간 벌집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구멍 하나만 뚫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로 1m, 1m 아니면 1.5m, 1.5m. 그런 것은 집안의 그 침하된 정도에 따라서 그 시공 개수가 정해집니다. 통상 1m에서 2m 정도에 되는 주입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그 팽창제의 투입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몰탈 주입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몰탈 주입을 완료하고 수평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 다음 이제 복원인데, 아까 앞에 했던 그 집안 보강은 기초 치마가 예상되는 부분에 미리 주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죠. 지금 첫 번째 장비를 세팅하고요. 두 번째 집안 보강 부위를 똑같은 미리수로 천공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 집안 보강 후 이제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복원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얼마만큼 지금 치마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치마부가 약 3cm 정도 치마가 되어 있네요. 그 3cm 치마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치마되고 그 다음에 지오콘 물질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복원이 되느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지금 그 치마 부분이 완전히 복원이 다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복원이 되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원하고 나서 추가 치마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추가 치마가 얼마나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랬죠. 그 확인한 것은 약 15일 이후에 이게 치마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개월수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보고 이제 치마가 완전히 멈추게 되면 이제 공법이 시공이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주로 복원에는 아주 드문 경우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이제 공법 비교를 한번 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라우팅 방법이 지오콘 공법과 CGS 공법이 있는데요. 지금 건물에 그 보강 작업을 할 때에는 주로 CG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GS 자체가 팽창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CGS 공법을 한번 보세요. 컴팩션 주입 방법인데요. 기계가 와서 똑같습니다. 주입관을 넣고 그 시멘트계 그러한 물질을 집안에다가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CGS는 약간 저압 방식인데요. 저압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 집안 내에 구근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 가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건물을 증축하거나 수직 증축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공법,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가 CGS 공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공법의 장점은 CGS 자체는 그 집안이 단단한 곳까지 천공해서 주입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이제 저압 분사 방식이고 지오콘 공법은 뭐냐면 표토부 약 1.5m에서 2m 정도에 되는 집안 보강에 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쪽에 좀 심도가 깊을 때는 조금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팽창하는 팽창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공법을 보통 같이 씁니다. CGS 공법으로 저 집안 하부까지 아주 심도 높은 데까지 보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굳어지겠죠. 오른쪽 하부 보세요. 그러면 파일이 이제 구근이 형성이 되면 굳어진 상태에서 건물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오콘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CGS로 먼저 선 시공을 하고 시멘트가 다 굳게 되면 지오콘을 넣고 다시 한번 고압으로 이렇게 쏴줍니다. 그러면 그 복원용으로 건물이 들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복원 공법 자체가 이 두 가지를 혼합해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오콘 공법은 물질 주입 시 주입압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입압은 말고 팽창압으로 그 건물에 복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음이 없다. 그 다음에 미리미리 단위의 그 다음에 그 공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시간, 이렇게 굳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분에 초순간적으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제로 단점이라는 게 있어. 자재비가 좀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부들이 숙련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자, 현장 적용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 그쪽에 반석기초에서 뭐 작업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드릴링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오른쪽 2번 사진입니다. 그냥 단순한 천공기입니다. 이 천공기를 드릴하고 그 드릴한 구멍에다가 그냥 팽창제를 약 1m까지 주입을 하면 그 주입압으로 이제 복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 첫 번째 주입을 하고 나서 이게 2차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주의 시공 조건은 진해력이 약 20톤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침하할 때 대해서 방어를 좀 해라. 지반 보강과 복원을 해라. 그 다음에 시험 시공 후에 3년간 측정하죠. 침하량이 천천히 추가 침하가 생기니까 약 3년간 침하량으로 확인한다 이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하얀 부분이 지금 천공하는 주사기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지금 1번, 13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지반 보강 및 복원 후에 얼마만큼 침하되는지 계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측기는 측면에 수평의 기준이 되는 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측이 얼마나 되는지, 침하가 추가로 얼마만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계측한다 했습니까? 약 3년간 계측한다 했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반 보강하는 동안에 레이저 계측기로 수평 레벨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측이 다 완료가 되면 시공 완료 후에 치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치마 테스트 지금 덤프 트럭 보이죠? 덤프 트럭을 이제 물건을 가득 싣고 위에 왔을 때 즉시 치마가 생기지 않는지, 순간적인 치마가 생기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공사 사이트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는 에코 SM 추가적인 공법입니다. 아까 에코 CG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지오콘은 팽창제를 쓰는 공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 에코 SM 공법은 아까 CGS처럼 저압 분사로 이제 구근을 저 기초, 그러니까 풍암이죠. 깊은 심도까지 내려가서 구근을 형성해서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의 개요와 설계, 그 다음에 자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 시공,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쓰는지, 그 다음에 PHC 파일하고 에코 SM 공법하고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공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법 그냥 SM 공법이라 부를게요, 제가. SM 공법은 저층 구조물의 진해력이나 기초가 진해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래, 표토 부분 아까 팽창제를 투입하는 부분 아까 있죠, 그죠? 그 팽창제 투입 공법은 약 지표면에서 1m에서 1.5m 내외가 가능했지만 지반면이 굉장히 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쓰는 공법이 바로 SM 공법입니다. 자, SM 공법의 단면도상에 지금 건축 시공 상세를 보는 거죠. 그 상세는 그냥 직경이 있는 콘크리트 구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밑에 구근을 하나 형성하는데 원래 없던 구근이 주입함으로써 직경이 약 30cm, 40cm, 50cm, 60cm, 70cm가 가능한 거죠. 그러한 구근을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자, 취한율이 얼마나 되느냐. 위에 상지 하중이나 건물의 하중이 되겠죠. 그 건물의 하중을 계산해서 그 지지력 자체는 이 파일 자체가 얼마만큼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테르자키, 메이호프 뭐 이러한 공법들을 준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테르자키나 이러한 것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알파 CNC 이것은 진해력 기초를 보강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지방 보강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량을 검토하는 거죠. 치마량은 이제 즉시 치마와 장기 치마가 있는데요. 주로 즉시 치마에 대해서 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구건 자체가 풍암 선단까지 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대는 말뚝 자체가 얼마만큼 지지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치마량을 검토를 통해서 추가 치마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법 자재는 어떻게 되느냐, 연역 지방을 개량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그 개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집안 안정화, 그 다음에 치마 대책, 도로에 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굳는 고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인데 거기에 특정한 고화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M공법의 교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파일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파일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근을 형성하고 이렇게 빠진다. 현장 파설 말뚝의 일종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공이측까지 굴착을 하고 주입, 그 다음에 2, 3회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는데 천천히 주입하고 들어올리죠. 그러한 공법입니다. 시공 순서는 첫 번째 자재 그 기계를 반입하고요. 그 다음 배합하는 기계들이 이제 첫 번째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입하고 완료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공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거의 없어요. 기계 돌리는 소음 정도가 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천공을 하고 시멘트를, 그러니까 에코 SM 공법의 특별한 그 고화재라 그러죠. 그 고화재를 넣게 되면 저런 식으로 시공이 잘 되면 저기 동그란 파일 형태의 그 현장 타설 말뚝 형태로 그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주로 쓰는 장비는 포크레인인데요. 포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아까 굴착을 하는 거죠. 굴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에코 SM 공법 자체는 그 건물 내부에 침투해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계 장비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작은 걸 가지고 기존 건물에 복원을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이트가 크냐, 사이트가 작냐에 따라서 그 포크레인 쓸 거냐, 아니면 전용 SM 장비, 집안 보강용, 기존 건물에 보강을 할 때 쓰는 장비를 쓸 거냐는 그 공법사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 완료가 되면 그 실제로 그 고화재를 다 주입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굴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지하층에 있으니까 굴착해서 그 구간이 제대로 형성됐는지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지하 시험 자체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집안이 얼마큼 하중을 받는지에 대해서 지하 시험을 통해서 그 건물의 진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험 자체가 좀 못 가기 때문에 잘 실시를 하지 않는데 중요한 공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비, 제가 소형화 장비 이야기했죠. 저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이트가 굉장히 큰 경우, 굴착기 10톤이네요, 그죠? 뭐 10톤짜리입니까? 뭐 그냥 아까 그 사진에 보는 그냥 포크레인입니다.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작은 포크레인, 사람이 한 명 정도 타는 그런 작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주입량을 체킹하면서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항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그라우팅 하는 거죠. 그 기계는 중량이 약 40톤 정도 되고요. 오거제는 80HP, 그 로드 제고는 0.5m 간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시공 심도는 약 12m에 18m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8m 이상 되면은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m 이상 되면 이제 파일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 장비는 배합통과 그러니까 아지데이트라죠. 슬러리를 저장할 수 있는 통입니다, 그냥. 네. 그 다음에 분전반, 호스 펌프, 그 다음에 유량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도 써야 되니까요. 물이 40톤 정도 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현장 토질 몇 그 고화재를 배합해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잘 되어 있죠, 지금. 설계 현황은 이제 오른쪽 중간에 있는 푸팅이 어디까지 파일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러한 결정은 시추 주상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추 주상도의 NH가 높은
어느 정도 높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약 6m 지점이 적정하네요. 그 6m까지 현장 타설 말뚝을 받고 시공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보시다시피 일축 압축 강도란 말은 그 부분에 코어를 뜹니다.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죠. 코어를 떠서 이게 실제로 실험실에 가서 둘러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공된 부분에 자시험을 주로 하게 되는데, 자시험은 비용이 좀 높아서 실제로 시험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자시험으로 확인하고 코어를 떠서 확인한다. 네, 품질 관리 자시험 있네요. 자시험은 이제 포크레인 놓고 평판 자시험이죠. 평판 자시험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긴 한데, 이 자시험 자체가 표토부 한 1.5m에서 2m만 가능하고요. 자, 시공 심도 저 밑에까지는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실제로 정자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평판 자시험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배합비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시공 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은 평면도, 우측은 단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시멘트 그라우팅, SM 공법 자체 그 그라우팅, CG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멘트를 이만큼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부 자체 지금 평면도하고 단면도를 보시죠. 이 하부에 큰 시멘트 덩어리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지내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좌측, 우측 마찬가지죠. 주로 도로에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기초의 보강에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자체는 보니까 저 도로에도 주로 많이 썼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단면도, 평면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청년주택이네요. 건축물의 빌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주택에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만약 파일 받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소음 때문에.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토목공사네요, 그죠? 토목 그 기초 빌딩의 기초 밑에 지금 왼쪽 그림은 평면도인데요. 평면도에 빼곡한 틈 없이 다 지금 시공이 된 게 보이죠. 네, 그렇게 이제 건축물에 주로 보강 용도로 많이 쓴다. 자, 시공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은 시공하는 과정이고요. 시공이 완료된 거 중간 부분 사진을 보시다시피 시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경화된 모습 세 번째 사진이네요. 이런 식으로 건물에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